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이전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민족에 관해 구약 성서의 기록은 다양합니다. 한편에는 헷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족 등 총 7개 족속이라고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르가스족을 뺀 6개 족속 또는 기르가스족과 브리스족을 뺀 5개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창세기에서는 위에서 본 7개 족속에서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을 빼고 아르키족, 신족, 아르와족, 스말족, 하맙족 등을 포함해 모두 10개 족속을 합쳐서 가나안족이라 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만큼 비옥한 농경지대에 위치해 정착하고자 유랑하는 민족의 선망의 지경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고대 나일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접점에 위치해 두 문명 간 충돌 및 이해에 따라 끊임없는 전쟁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선조는 아라비아에서 이주한 셈계 민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같은 셈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주했을 당시 농경, 도시, 상업생활을 통해 이미 고도의 문명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재립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성공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가나안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종교적으로 바알 숭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경계는 넓은 의미로 팔레스타인과 남부 시리아 지방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륙 지방을 제외한 해안 지방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나안인이 숭배한 종교는 대개가 다신교였습니다. 이를테면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을 제외하고 하늘, 땅, 폭풍 등의 자연현상을 신격화한 존재들을 형상화해 신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들의 종교관념은 때마다 유일신 간의 이스라엘과 융화되거나 대립되는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을 위시해 이시타르, 몰렉 등이었습니다. 아모리족은 달리 아무르라고도 합니다. 아모리족은 본래 시리아에 인접한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인근에서 유목생활을 했으나 차차 유프라테스강 중류에 정착해 수메르 색채가 농후한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후 바벨론에 유입되어 무역에 종사하고 세력을 확장해 바벨론의 아모리 왕조를 세웁니다. 여기서 아모리 왕제의 6번째 왕이 그 유명한 함무라비 대왕으로서 그는 재위 당시 바벨론 전 지역을 지배했고 문화적으로도 최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아모리 왕조 멸망 후 일부는 레바논과 가나안에 진출해 소왕국을 건설하고 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시리아에 거점을 두었던 아모리족은 정착 생활에 임했으나 유프라테스강 중상류에 살던 이들은 인근의 여러 도시국가를 국경을 넘나들며 한편으로는 무역에, 다른 한편으로는 약탈 또는 유목생활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아모리족은 우르 사망조 멸망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대거 이주해왔고, 그 결과 토착민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혼란을 틈타 아모리인 중에는 일부 도시국가 등을 장악하고 한때 시리아 남부에 아모리 왕국을 세우기도 했는데, 다만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오론테스강으로 에워싸인 산악지대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되고 농경 문화를 꽃피운 주변 왕국과 단절된 채 주민들도 산재해 대개 방목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팔레스타인의 5 추장은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갓, 에크론 등의 추장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양민족으로 잘 알려진 팔레스타인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구약 성서에서는 그리스의 크레테 섬에서 유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중해 연안과 유럽 남동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민족 이동이 있었는데, 당시 항해술이 발달한 팔레스타인인은 에게 동부 지역을 비롯해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등에 이르기까지 퍼져갑니다. 이 이집트 람세스 2세에 의해 정복당한 후 분열의 5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팔레스타인을 건설합니다. 이후 팔레스타인은 영토 확장에 주력해 해상에서는 페니키아의 시돈, 티르와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했고, 내륙에서는 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대파하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 아들들을 전사시킴에 따라 한때 북부와 중부 이스라엘을 지배하여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 이스라엘과 계속되는 전쟁에서 패해
점차 세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다윗을 계승한 솔로몬은 이집트와 정략적으로 연대해 팔레스타인을 더욱 무력하게 만듭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위 쟁탈전에 개입하기도 하고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기도 하면서 한때 억압되어 있다가 아시리아가 부흥한 이후 이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아시리아 세력이 강대해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예속되었다가 차례로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지배를 받은 후 역사에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역사적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도시국가마다 달랐는데 곧 가자와 아스돗에서는 다곤을, 에크론에서는 바알세부불, 벳산에서는 아스타로를 숭배했습니다. 당시 여기서 행해졌던 제사와 우상 숭배의 효험은 인근 각지에 널리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에서는 철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했으나 고유의 독창적인 문화 개성에 실패해 소멸의 길을 걷다가 이내 가나안에 동화됩니다. 아람인은 초기 유목 생활을 하다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시리아에 걸친 지역에 걸쳐 정착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 히타이트,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에 이후 고대 오리엔트 무역을 좌우하는 상업도시 국가로 발달합니다. 그러나 아람인은 문화적 독자성이 결여되어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아시리아에 흡수됩니다. 그럼에도 아람인은 아시리아 정복된 후에도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모리인과 동시대에 유령하던 아람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라를 세우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지역에 아람이 건립된 때는 이스라엘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에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저마다의 세력을 보존하기 위해 이후 치열한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전성기 때 아람은 다마스커스의 시리아 및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상류 동쪽의 약소국으로 마아갓을 속국으로 삼아 다마스커스 북방 20km 지점에 오론테스강 언덕에 위치한 하맛, 남쪽은 암몬 동쪽의 유프라테스강 인근까지 영향권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람은 이스라엘 사울을 계승한 다윗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세력이 쇠퇴하면서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아람에 이어 등장한 민족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계보를 성서의 기서와 연기에 살펴보면 우선 르소는 다윗이 다메섹을 공략할 당시 임금 부족을 규합해 수장이 된 후 이내 시리아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후일 솔로몬의 숙적이 됩니다. 르손의 뒤를 이어 헤시온의 왕으로 등극하고 또 그 뒤를 이어 다브림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남유다 아비야와 평화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베나닷 1세는 남유다 아사왕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 및 아스리아 살마네세 3세와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의 뒤를 이은 베나닷 2세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2차에 걸쳐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이때 아합을 전사시킵니다. 또한 하사엘은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자라고 칭함을 받기도 했으나 성정이 매우 포악한 왕으로 베나닷 2세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공격하는 등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사엘의 뒤를 이은 베나닷 3세는 북이스라엘 여호아스와 전쟁에서 패하고 이후 시리아 마지막 왕 르시는 북이스라엘 베가와 연합해 남유다 엘랏을 점령하기도 하지만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셋 3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모압 쪽은 암몬인과 한 혈통을 이룹니다. 모압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적으로 남아있다가 이스라엘 사울과 다윗에게 격파되었습니다. 한때 모압왕 메사는 각각 10만 마리의 새끼 양과 순양의 털을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은 뒤 이내 이스라엘과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독립국가를 건설합니다.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한때나마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압 지경은 뚜렷이 구분되는데 곧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 서쪽은 사해, 남쪽은 세렛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압의 지역 요건은 외부와 모압을 차단시켜주는 천연의 요새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북쪽은 강이나 사막 등과 인접해 그 구분이 모호했기에 이후 외부 세력과 자주 충돌했고 거듭되는 전쟁 결과에 따라 국경이 곧잘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해에서 흘러나와 모압을 관통하는 아르논 강이 중간 방어선 역할을 했기에 모압 전역이 외세의 침입에 휘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모압은 아시리아 속국으로 전락하고 이내 아시리아의 아슈르 바니팔에 의해 정복되어 사라집니다. 사해 남단에 위치한 에돔족의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다만 팔레스타인을 사이에 두고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약가전 때에 대동해 이후로 전성기를 구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요단강 동편의 공통된 현상으로 에돔을 비롯해 모압과 암몬 역시 동일합니다. 에돔은 붓다는 뜻을 지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의 산악지대가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비해 왕권 제도가 비교적 늦게 확립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사울이 에돔을 격파한 사실로부터 에돔은 최소한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대등할 정도의 세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전성기 이스라엘에 맞서 있기에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에돔은 다윗에게 패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당시 다윗의 수하 요압은 에돔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에돔의 장정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가 하면 이후 주둔군을 두어 에돔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었기에 당시 에돔의 왕자 하닷은 후위를 기약하며 이집트로 망명길에 오르는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후 하닷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총애를 입고 왕녀를 초로 두고 생활하다가 다윗과 요압의 사후에 귀국해 급기야 솔로몬의 주적으로 등장합니다. 에돔은 아시리아 및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전하다 이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암몬족은 사해 동쪽, 곧 모압 북동쪽에 위치하는데 그 기원이 불확실합니다. 다만 설은 셈계 유목민 일부가 이곳에 모여 살다가 세력을 갖추어 왕국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암몬은 영토를 점차 넓혀 길르앗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편까지 세력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 사울에게 패해 쇠퇴하게 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왕권이 확립된 후에는 에돔과 모압 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다가 급기야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모욕한 사건의 계기가 되어 다윗에게 수도까지 점령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완전히 전락하고야 맙니다. 이스라엘 속국으로 전락해 있던 암몬은 한때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당시 암몬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와 맞섭니다. 그 결과 암몬은 아라비아 사막을 거치는 대상무역의 이권을 장악합니다. 또 모압, 에돔 등과 연합해 남유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아수르바네팔 제위 시 아시리아 전역에 내란이 벌어진 틈을 타 암몬은 아시리아의 반기를 든 팔레스타인 주변 민족들의 위협에 휘말리는데 이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내 신흥국인 신바벨론의 세력권에 종속됩니다. 이후 암몬은 재차 신바벨론의 반기를 든 남유다를 시리아, 모압 등과 연합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암몬의 최후는 정확히 규명된 바 없으나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신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 멸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하류에서 번성한 문명으로서 최전성기에는 나일강 삼각주 델타 남부의 멤피스까지 세력을 뻗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약 3000년 가까이 존재했으나 알렉산더 대왕의 점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 기반을 둔 곧 관계를 기반으로 탄생하고 번영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집트 영토의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으나 시나이 반도는 남서아시아에 위치합니다. 또 이집트는 지중해와 홍해 해안선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리비아와 남쪽으로는 수단 그리고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방과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흔히 남북국 두 개의 왕국으로 구분되며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지중해를 향해 북쪽을 향해 흐르고 이집트 인구는 대부분 나일강을 둘러싸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왕조가 명멸한 세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왕조 시대는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고대 이집트의 왕정이 시작되는 이전까지 시기를 이릅니다. 상하 이집트를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가 탄생했으며 이에 그 초기 문명이 대동합니다. 원왕조 시대는 상하 이집트가 통합되어
초기 왕조 시대의 통일왕조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문자가 사용됩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남부에 상업 및 무역의 목적을 가진 이집트인이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또 나일강을 따라 생성되던 수많은 소규모 도시 국가들이 핵심 세력으로 통합되어 갔습니다. 초기 왕조는 1, 2왕조를 포함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에 통일국가가 출현했으며 이후 고왕국 시대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왕국 시대 동안 이집트의 왕권은 크게 신장되어 파라오의 중앙집권적인 전지군주의 힘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4왕조가 남긴 수많은 유적 중에서 특히 쿠프의 피라미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왕은 신과 동일하게 격상되었고 이후 파라오의 신격화와 피라미드 건설 등으로 상징되는 고왕국 시대는 약화되어 결국 왕권은 붕괴되고 제1중간기를 맞이합니다. 고왕국 시대를 통해 이집트는 피라미드 등 화려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방 세력가들은 점차 파라오의 권위를 위협했고 말기에는 혼란기가 계속되다가 결국 왕조의 정통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후 제1중간기까지 권력 장태를 위한 끊임없는 혈투가 계속됩니다. 중왕국 시대를 거쳐 제2중간기는 중왕국 시대가 끝난 후 신왕국 시대가 시작될 까지의 혼란의 시기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 힉소스인이 침략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구약성서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가 됩니다. 신왕국 시대는 때때로 디집트 제국이라고도 불리며 가장 번영한 시기였는데 그 세력이 절정을 이룬 때이기도 했습니다. 제3중간기 시대는 이집트 내부 분열과 외부 세력의 침입에 시달린 때입니다. 이집트 사제단은 테베의 상이집트를 중심으로 독자 세력을 구축했으며 하이집트에서는 리비아인들이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리비아인의 통치 이후에는 대략 80년 넘게 누비아인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후 누비아인의 시대가 끝나고 말기 왕조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 왕조는 독자적인 왕조가 아니라 아시리아의 도움에 따른 명목상의 왕조에 불과했습니다. 곧 말기 왕조 시대에는 제3중간기 시대가 끝난 후부터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원조로 왕조 유지에 성공한 이집트는 이후 약 100년간에 걸쳐 평화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재차 100년 넘게 점령당하지만 이윽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후 끊임없는 권력 쟁탈에 시달리다가 페르시아의 재침공으로 인해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 가나안의 이민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민족 대부분은 여호수아 편에서 다시금 볼 수 있을 것인 바 꼭 눈여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I found a friend, oh such a friend. He loved me, I knew him. He took me with the arms of love, and thus he found me to him. And loud my heart still closely between those ties which now can serve her. For I am his and he is mine, forever, friend, forever. I found a friend, oh such a friend. He bled, he died to save me, and now alone the gift of life, but his own self he gave me. Now that I have mine own I call, I hold it for the giver. My heart, my strength, my life, my all are his and his forever. I found a friend, oh such a friend, so kind and true and tender, so wise, so kind.